안녕하세요. 메이트 성형외과의 김근식 원장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어떤 질문이 달렸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과 앞트임 수술을 했었는데 복원이랑 쌍수 재수술 고민 중인데 같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따로 수술해야 할까요? 그리고 따로 해야 된다면 복원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쌍재를 먼저 해야 할까요? 앞트임 복원이랑 쌍수 재수술, 문매 교정 재수술, 귀밑 트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오랜 고민 끝에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쌍수랑 앞트임을 같이 했었는데 둘 다 재수술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검색도 해봤는데 말이 많아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눈 수술을 하실 때 트임 수술만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쌍꺼풀 수술과 트임 수술을 같이 조합을 해서 병원에서도 많이 권해주시고 같이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 저는 복원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복원 수술을 먼저 하시고 추후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쌍꺼풀 재수술을 따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앞트임 복원 수술을 하시게 되면 쌍꺼풀의 앞에 부분이 앞라인이 폭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흉터로 인한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복원 수술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인라인이나 인아웃라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 복원 수술을 하면 넓었던 쌍꺼풀 라인이 인아웃이나 인라인으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쌍꺼풀이 복원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나중에 그 쌍꺼풀 라인을 재평가해서 재수술을 하시는 게 정확도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복원 수술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또한 복원 수술을 하면 앞에 쌍꺼풀 라인이 폭이 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쌍꺼풀 재수술을 하실 때 앞에 부분을 또 크게 좀 높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복원하는 경우는 쌍꺼풀의 방향이 약간 안쪽으로 폭이 좁아지는 방향인데 원하는 쌍꺼풀은 폭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좀 충돌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복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쌍꺼풀 쪽으로도 힘의 방향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따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꺼풀 앞라인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쌍꺼풀을 좀 자연스럽게 낮추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복원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쌍꺼풀 라인이 됐을 경우에는 재수술을 굳이 안 하셔도 앞라인이 많이 자연스러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복원 수술 후에 쌍꺼풀 라인을 다시 판단한 후에 어느 정도 낮출지 높일지 다시 분석을 하는 게 수술의 결과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쌍꺼풀 라인이 앞트임 복원만으로 좀 자연스러워진 경우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수술 전에 보시면 이제 이전에 앞트임 수술로 인해서 누워도 좀 과도하게 보이고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이고 쌍꺼풀도 좀 부자연스럽게 좀 흉터랑 좀 혼재되어 있으면서 부자연스러운 그런 인상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너무 작아지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세 복원을 통해서 눈이 작아지는 걸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수술을 진행했고요.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과도한 노 노출이 개선이 되면서 눈이 많이 작아지지 않게 인상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쌍꺼풀의 앞라인이 부자연스러웠던 이런 아웃라인이 좀 자연스러운 인아웃 라인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원만으로 쌍꺼풀 라인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시는 인아웃 라인으로 많이 잘 교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앞트임 복원만으로 쌍꺼풀 라인이 좀 자연스럽게 개선된 케이스인데요.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보시면 이전에 과도한 앞트임으로 누워도 많이 보이고 조금 어색하고 애교 페임도 보이고 쌍꺼풀 라인도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술 후 보시면 과도하게 노출된 누워도 개선이 되면서 인상도 좀 부드럽고 청순하게 바뀌시면서 쌍꺼풀 앞라인도 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좀 인아웃 라인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고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라인이 좀 정돈된 느낌, 이렇게 개선된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도 이제 쌍꺼풀 라인이 복원으로 개선된 케이스인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과도한 앞트임으로 누워도 많이 보이고 인상도 좀 어색한데 쌍꺼풀 라인도 앞트임 흉터와 연결되면서 파인흉 형태로 어색한 아웃라인 형태로 이렇게 관찰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술 후 미세 복원을 통해서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인상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었고요. 어색했던 쌍꺼풀 흉터, 앞트임과 이어지는 앞트임 흉터, 쌍꺼풀 흉터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어서 인아웃 라인으로 라인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원과 함께해도 괜찮은 수술은 저는 뒤밑 트임을 같이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앞트임 복원이 미세하게 하더라도 눈이 약간은 좀 짧아질 수 있잖아요. 거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뒤쪽을 좀 길이를 연장하거나 크게 하는 뒤밑 트임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앞 트임만의 문제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뒤쪽 트임에 문제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앞 트임 복원과 뒤 트임 복원도 동시에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앞 트임 쪽과 뒤 트임 쪽은 부위가 좀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앞 트임 복원과 뒤 트임 복원 수술은 같이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 보시면 이전에 과도한 앞트임으로 인해서 누워도 과도하게 보이고 인상도 전반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애교 끊김도 보이고 앞트임으로 인한 문제점이 관찰이 되고 뒤트임 쪽도 과하게 터서 흔히 말하는 디귿자 모양의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트임 복원은 이제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미세 복원을 진행했고 뒤트임 복원 또한 미세 복원을 통해서 눈이 너무 작아지지 않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세 복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눈이 그다지 작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부드럽고 청순한 이미지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트임 쪽 문제뿐만 아니라 뒤트임 쪽 문제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신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트임 복원과 뒤밑 트임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그런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트임 수술로 인해서 누우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보이진 않지만 인상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앞트임 수술 전이 더 낫다, 예전의 이미지로 좀 돌아가고 싶어 하셨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눈이 너무 작아질까봐 걱정을 하셔서 뒤트임과 밑트임 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앞트임 쪽 같은 경우도 미세 복원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고 청순한 이미지로 개선이 되었고 뒤트임 쪽은 눈꼬리를 좀 부드럽게 살짝 내려서 앞트임 복원에서 눈이 조금 작아지는 것을 뒤쪽에서 좀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눈이 작아지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청순하고 좀 선한 이미지로 많이 개선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직접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트 성형외과의 김근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